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정신하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같이 학습하고요. 정신하가 정신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신화라는 개념은 1980년대 영국의 정신의학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포낙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마음 챙김,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성찰 이런 개념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정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격하게 예를 들면 화를 낸다든지 아이가 짜증을 낸다든지 물건을 때려 부시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 너머에 아이의 마음을 보는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정신화의 기능은 어떻게 습득이 되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의 양육자인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하면서 정신화 기능이 함양이 돼요. 엄마가 예를 들면 나를 양육했던 엄마가 정신화 기능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되게 안정감 있는 애착을 형성하기가 쉬워요.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정의 애착을 형성하고 나면은요, 제가 또 저희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을 안정 애착형으로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와의 의사소통에서 아이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어휘력도 딸리고 자기의 감정 상태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그 아이의 행동을 읽어주는 거죠. 그 행동이면 그런 행동이 나오기까지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차려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 이 어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판단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다분히 저 아이가 왜 저럴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이런 거야? 라고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 준다는 거 자체로 깊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엄마에 의해서 부모 아버지에 의해서 담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심리적 소양을 갖고 태어난다고 할 수는 있어요. 모성적으로. 그러나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학습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적인 영역을 넘어서 감정적인 것까지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이 정신화 능력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시장을 갔어요. 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떤 장난감을 보고 가서 막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갖겠다고 사달라고 이제 들고 왔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거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 사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러덩 들어 눕고 울면서 그 장난감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아버지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째, A 아버지.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여기가 어디야? 슈퍼 아니야? 마트 아니야?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일어나! 놔!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 A가 있어요. B. 일단 B 아버지는 앉아요. 앉아서 이걸 갖고 싶었구나. 뭐 이걸 갖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사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죠. 일단 아버지가
아이의 그 좌절된 마음, 갖고 싶었던 욕구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줄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좌절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고 싶었는데 받지를 못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친 거구나 라고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려주고 읽어주고 자기가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가 대신 읽어주는 미러링을 경험을 하면서 상대방 행동 너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정서적인 지지를 받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요, 그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관찰을 하게 되고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반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의사소통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가는 그런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특히 요즘 시대에 육아휴직을 하고 길게는 1년 혹은 짧게는 6개월, 또 요즘은 이제 부부가 함께 양육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을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그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 행동을 자기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러니까 자기 정서를 조율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배우냐?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화 능력을 함양하는, 부모로서 정신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요, 아이들의 정신건강, 아이들의 올바른 어떤 대인관계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자원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정신화 능력이 발달된 아버지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